엄마, 지금 어디세요? 왜 전화를 이제 받으세요? 딸 수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째 불이 꺼진 채로 텅 비어 있는 엄마의 방. 수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을. 7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엄마 박순.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손녀들을 돌보시던 그 엄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박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홀로 된 어머니를 보며 딸 수경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수경의 제안은 진심 같았습니다. 박수는 3년을 더 혼자 살다가 결국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7년 전 박수는 30년을 살았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집을 판 돈의 일부는 딸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보탰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돈으로 조금 더 큰 집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다 모실게요. 사위 준서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첫날 손녀 민지와 유나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박수는 두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챙겼고 사위도 친절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외식을 하고 명절엔 온 가족이 모여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가 되자 수경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저녁 좀 부탁해도 될까요? 박수는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딸이 직장 생활로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째, 4년째가 되자 수경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6시까지 저녁 준비해 주세요. 엄마, 애들 학교 보내고 장 좀 봐주세요.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박수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손녀들 등교 준비도 학원 숙제 챙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박순의 몫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경은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아 딸을 도와준 것도 함께 살자고 한 것도 나인데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박수는 딸의 집에서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해서 돌려주세요. 제 옷은 울 코스로요. 엄마, 저녁은 6시 50분에 차려주세요. 남편이 7시에 들어오거든요. 엄마, 민지 숙제 좀 봐주세요. 전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박수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허리가 아파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수는 무거운 이불을 빨래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참았습니다. 수경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래 끝나면 마트 좀 다녀와 주세요. 장 볼 건 메모해뒀어요. 박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손녀들만은 박순에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민지와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유나도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박수는 그럴 때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지, 유나,
할머니가 내일은 뭐 해줄까? 김밥이요.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딸 수경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이 국간을 조금 싱겁게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국이 왜 이래요? 제대로 간 좀 봐주세요. 수경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사위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간을 잘 못 맞추셔. 그날 저녁 식사는 무겁게 끝났습니다. 박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만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면 박수는 게스트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박수는 자신이 살던 집의 넓은 안방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그 방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내 딸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옆방에서는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이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박수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첫날 밤 박수는 새벽 2시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동그랑땡을 빚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수경은 가끔 부엌에 들어와 맛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싱겁게 드시거든요. 박수는 묵묵히 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상은 가득 차려졌습니다. 박수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수경이 큰 보냉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시댁에 가야 해서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수경은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보냉백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도 전도 나물도 모두 담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이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박수는 멍하니 딸이 음식을 챙기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위도 큰 보냉백을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민지와 유나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갔다 올게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수는 남은 음식 몇 가지로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나물 조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박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박수는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X-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4번과 5번 요추 사이가 심하네요. 당분간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순에게 수경이 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수경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요? 의사가 좀 쉬래, 디스크가 심하대. 에이, 괜찮으시겠죠? 그럼 가벼운 것만 하세요. 수경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엄마, 내일 저녁은 7시까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남편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온대요. 박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경은 엄마의 건강보다 집안일이 더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라 일꾼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박수는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딸과 사위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지. 수경이 대답했습니다. 박수는 복도 어둠 속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닐까? 사위의 말에 박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사위는 자신을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박순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건 알아. 그런데 솔직히 엄마 계시면 좀 불편해. 우리끼리 시간도 없고 눈치도 보이고 아이들도 엄마한테만 의지하잖아. 수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박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신데 우리가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처음엔 진짜 잘 모실 생각이었어. 근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내 맘 같지가 않아. 나중엔 우리도 데뷔해야겠지. 데뷔라니?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시잖아. 허리도 그렇고. 만약에 더 안 좋아지시면 양로원 같은 거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즘은 시설 좋은 곳도 많다던데. 박수는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양로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맞아. 그때가 되면 같이 계획하자.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테니까. 응, 그렇게 하자. 지금은 괜찮으시니까 좀 더 지켜보고. 박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었구나. 양로원이라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는 오랜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희야, 나 좀 답답해서. 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박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명절에 혼자 보낸 일,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일해야 했던 일,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경희는 한참을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아, 내가 작년에 이사 온 곳 기억하지? 시니어 전원주택이야. 여기 정말 좋아.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서로 도우며 살아. 너도 한번 알아봐. 내가 부동산 번호 줄게. 경희는 부동산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니어 전원주택 알아보고 싶은데요. 박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수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수경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3박 4일로요. 회사에서 휴가 받았어요. 그래, 좋겠다. 엄마도. 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경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몸도 안 좋으시고 우리 없어야 엄마가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냉장고에 반찬 가득 채워 놓을게요. 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행 날짜는 9월 15일부터였습니다. 9월 17일, 박순의 65세 생일. 딸이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 기억하더라도
여행을 취소할까요? 박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박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경희가 알려준 부동산과 여러 번 통화했고 시니어 전원주택을 둘러봤습니다. 산 중턱의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9월 17일 자신의 생일날로 정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딸 가족은 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지와 유나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잘 계세요. 선물 사올게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수경이 현관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시고요. 편하게 쉬세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에 찬 미소였습니다. 박수는 지난 2달 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시니어 전원주택 계약서, 이사집 목록, 경희와 나눈 수많은 통화 내역,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도 꺼냈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 딸에게 주지 않고 남겨둔 돈이 있었습니다. 박수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앨범, 작은 화분 몇 개, 남편 사진이 든 액자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팔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오후 2시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많지 않죠? 그러게요. 금방 끝나겠는데요. 박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7년을 살았던 이 집. 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손녀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민지와 유나의 웃는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수는 준비해둔 편지 2통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는 수경 앞으로 쓴 편지를 놓았습니다. 오후 3시 딸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여행 잘 다녀올게요. 박수는 휴대폰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문자 한 통이 더 쉬웠던 거겠죠. 박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잘 다녀와라. 엄마도 새로운 시작할게. 무슨 뜻인지 딸이 알아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박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5세 생일날 박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고 나무 데크가 있었습니다.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산과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드디어 왔네. 친구 경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이사 짐을 풀는 것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경희야,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희가 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넌 충분히 딸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 차례야. 짐을 풀고 베란다에 서니 산과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숨죽이며 살던 7년간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공기 정말 좋다. 그날 밤 박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박수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만인지.
박수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여니 누런 털에게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형견이었습니다. 목에 목줄 자국이 있었지만 주인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 넌 누구니? 개는 꼬리를 흔들며 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순했습니다. 박수는 집에 있던 소시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주인이 어디 있어? 개는 대답 대신 박순의 손을 핥았습니다. 박순은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박순의 집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경희가 와서 말했습니다. 순아, 저게 며칠 전부터 이 동네를 돌아다녔어. 주인이 버린 것 같아. 그래, 불쌍하게. 키우는 게 어때? 너도 심심할 텐데. 박순은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도 박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누렁이라고 부를까? 누렁이는 꼬리를 더욱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렁이는 박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박순은 누렁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동산을 걷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렁이는 박순의 발치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누렁아, 할머니가 이렇게 마음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도 보였습니다. 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누렁이가 고개를 들어 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박수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수경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선물 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수경은 엄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이불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경은 황급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의 물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경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한다. 7년 동안 너희와 함께 살면서 행복했지만 엄마는 너희 집에서 엄마가 아니라 일꾼이었던 것 같구나. 양로원 이야기도 들었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제 엄마도 남은 인생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잘 지낼 거야. 사랑한다. 수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양로원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제? 그날 밤 이야기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없어. 짐도 다 없어졌어. 준서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편지를 읽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민지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요? 이거 뭐예요? 민지는 편지 두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지 앞으로, 하나는 유나 앞으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수경은 민지의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민지가 정말 사랑스럽단다. 할머니 도시락 맛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힘이 났어.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민지도 건강하게 자라렴. 사랑한다. 수경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수경은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다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 엄마는 매일 이렇게 하셨는데, 준서도 퇴근 후 집안일을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연락처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 전화해 봤는데 안 받으셔. 문자도 답장이 없어. 민지와 유나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도시락이 먹고 싶어요. 엄마 해주는 건 맛없어요. 할머니가 좋아요. 수경은 딸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딸들과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수경도 자신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계실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조차 막혀요. 제가 너무 모자란 딸이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단순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해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수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주소를 몰랐습니다.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수는 아침마다 누렁이와 산책을 하고 경희와 함께 시장도 다녔습니다.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녀들의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박수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민지야, 유나야,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고 있어. 너희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가끔 놀러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사랑한다. 수경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오렴.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알아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전화를 끊은 박수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렁이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수는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손녀를 위해 살았던 세월. 이제는 박순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렁아,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누렁이는 고개를 들어 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박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삶은 더 소중합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이지만 누군가의 빈자리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연하게 곁에 계셨던 어머니, 할머니의 존재가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던 가장 큰 힘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지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